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지구 박재원 정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거 써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로 하는 건가요? 이거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데 처음이라 가지고 여기 어떻게 금식 기도회 잘 하고 계신가요? 아까 좀 힘들어 보이시는 다들 얼굴이 이 1시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저한테 이제 죽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예, 예. 아까 보니까 뭐 두부 한과 뭐 이렇게 돼 있던데 그건 뭐예요? 모곤대는 모곤대고 그룹 이름이에요? 뭐 한과를 좋아해서 한과 뭐 이런 건가요? 두부 죄송합니다. 저 지금 수련회 하다가 저희 왔어요. 이렇게 아침에 KTX 타고 이렇게 왔는데 저희는 영덕에서 대구 포항 DFC 수련회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 이제 강의 끝나고 김정훈 송사님 모시고 가야 돼요. 저희 둘째 날 설교해 주기로 하셔가지고 품앗이죠. 이거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러브 다이브 투 베이직 DFC 사역의 본질 이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기술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검은 바탕에 흰 글씨와 노란 글씨와 사진 몇 가지와 이런 것들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네, 가족 사진이고요. 저 옆에 저희 아내 그리고 첫째 딸, 둘째 아들 이렇게 있거든요. 네 가족 이렇게 있는데 저희 아내는 저랑 DFC 선교사 훈련 동기입니다. 훈련 동기이고 훈련하다가 이제 눈이 맞았죠. 눈이 맞아서 왜 그러냐 하니까 저희 동기가 6명이었거든요. 형제 셋, 자매 셋 이렇게 있었는데 서울에서 훈련을 받거든요. 서울에서 훈련 받다가 다른 네 분은 주말만 되면 다 어디로 가셨어요. 서울 근처 이렇게 사셔가지고 근데 저는 대구 살고 저희 아내는 군산대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멀잖아. 머니까 주말에 둘만 남는 거예요. 둘 남아서 뭐 있겠습니까? 둘 남아서 뭐 이런저런 교회도 가보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계속 대시를 했죠. 싫어했습니다. 제 아내가. 왜냐 하니까 저희 아내는 꽃미남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꽃미남 스타일을 좋아하고 아이돌 같은 어떤 제가 봤을 땐 기생오래비들인데 그런 어떤 사람들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계속 제가 한 10개월 정도 쫓아다닌 것 같아요. 쫓아다녀서 이렇게 허락을 받고 결혼까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희 첫째 딸은 10살이고요. 둘째는 5살입니다. 둘이 엄청 싸워요. 둘이 막 싸우고 아까 의전실에서 동영상을 제가 성사님들께 하나 보여드렸는데 둘이 파이트하는 장면이거든요. 재밌습니다. 보고 있으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수련회 포스터예요. 이번 대구 포항 DFC 수련회 주제가 인생연구소라서 저희는 첫째 날이 그리스도인의 탄생, 출생, 그리고 오늘 이제 둘째 날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김정훈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설교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마지막 날이 사망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죽음, 이거 이렇게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다가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성사님들이 있을 때 민망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막가지 회에서 이번에 겨울수련회 죄송합니다. 도시락을 해주기로 했어요. 겨울수련회 때 죄송합니다. 이 금식수련회인데 도시락을 해주기로 했는데 좀 소통에 오류가 있었어요. 저는 오늘 점심인 줄 알았어. 도시락이 오늘 점심인 줄 알았는데 취사팀 성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성사님 내일이라는데요? 그래서 오늘 점심으로 제가 시간표 다 짜놓고 이렇게 해서 점심 준비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12시 넘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단톡방에 그래서 미안합니다 하고 올려놨거든요. 답장이 없네 다들 답장이 없네. 지금 밥해서 아마 지금 먹고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요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나무 위키 혹시 보십니까? 제자들 선교회를 딱 치면요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재밌더라고.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정리가요 가지론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가지론만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가지론만큼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안 보이네. 읽어야 되는데. 가지론만큼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쭉 보시면요. 맨 위에 보시면요. 설명이 돼 있어요. 띠롱. 그 넘어가시면 안 되는데요. 맨 위에 보시면 나무 위키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 걸로 봐야 되겠다. 잠깐만요. 보이나요? 가지장들도 한번 보세요. 네이버 키셔가지고 제자들 선교회 잘 안 보이니까 한번 보세요. 나무 위키 뜹니다. 보이시죠? 와,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아무나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보가 꽤 나름 정확합니다. 로고도 제일 최근 거 돼 있고요. 영문 명칭, 약칭, 설립연도 1992년, 대표 선교사님 도기현 목사 이렇게 돼 있고요. 목차 쫙 나오잖아요. 목차 쫙 나오고 개요 보이세요? 1번 개요. 1번 개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92년에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개신교 선교단체이다. 대학생 선교를 주된 목표로 하며 이 외에도 해외 선교, 찬양, 출판 등 사역을 병행한다. 국내 대학생 개신교 선교단체 중 의사결정 구조가 가장 민주적이다. 정사님 맞나요? 어떻게 이거 맞습니까? 이 마지막 문장 국내 대학생 개신교 선교단체 중 의사결정 구조가 가장 민주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역사 이렇게 쭉 보시면 혹시나 뭐 새롭게 가지원들이나 이렇게 오시면 이거 보여줘도 역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잘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가지장에 대한 설명, 가지원, 막가지, 선교사, 전임, 수습, 지구 선교사, DFC 활동, 가지회, 아침 기도회, 채플, 수련회, 땅밟기 살리기, 단기 선교까지 싹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더라고.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아까 읽어드렸던 그거였습니다. 가장 민주적인 어떤 단체다.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유익한 어떤 글인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저는요. DFC 들어와가지고 제자훈련 받잖아요. 그렇죠? 제자라는 제자, 가지장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처음에 제자훈련을 하는 데가 DFC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DFC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리저리 좀 사역도 하고 활동도 하고 훈련도 받고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 안에 제자훈련에 대한 역사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게 또 우리 맥락과 맞았더니 우리도 이 흐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한국교회 제자훈련 한번 보시면요. 1960년, 70년대 제자훈련이라는 어떤 개념, 프로그램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60년, 70년대에. 보시면요. 제자훈련이라는 용어를 활성화시킨 단체가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들어보셨죠? 캠퍼스 가보시면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한번 들어오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저희는 대학 들어오면 졸업이잖아요. 4학년 되고 하면 졸업인데 거기는 끝까지 갑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제가 사역하고 경험한 것에 한정 지어서 그러니까 다 보편할 수는 없고 제가 대우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것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이제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대구 학복형 모임 이렇게 가보면 내비게이터 간사님들 연배가 굉장히 높아요. 60대, 막 이렇게 50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한번 하면 끝까지 가거든요. 끝까지.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제자 훈련이라는 시스템과 어떤 개념들을 처음 한국교회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60년대 초부터 사역해온 내비게이터는 제자 삼기, 디사이플 메이킹이라는 이 제자 삼기가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그렇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재가 훈련으로 되는 제자입니다. 요즘 이제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면 굉장히 좀 거부감이 들고 이런 권위적인 어떤 느낌도 많이 들 텐데 여러분 아까
제가 나무 위키 읽으면서 그거 왜 가지고 왔냐면요. 의사결정 구조가 가장 민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려면요. 너무 민주적이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자 훈련이 되려면 너무 민주적으로 공동체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어떤 제자 훈련이라는 가치가 흘러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훈련으로 되는 제자들이란 책을 가지고 내비게이터에서 열심히 훈련을 시키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한국 교회는 60년, 70년대요. 그 당시 한국 교회는 예배 중심 사역이었기 때문에 제자 삼기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6.25 터지고 나서 10년, 20년 뒤였으니까 이런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비게이터 사역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이들에 의해서 제자 삼기라는 용어와 개념이 교회의 청년들 사이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 1960년대부터 제자 훈련, 제자 삼기라는 용어가 한국 교회에 뿌리 내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겁니다. 조계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로고고요. 그 옆에 아까 이야기했던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 표지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위에 영어 잘 안 보이시죠? Disciples are made, not bor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DFC 들어오셔가지고 모임 되게 많죠? 어때요? 가지 모임, 아침 모임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침 모임에 큐티도 하고 가지 모임도 하고 캠퍼스 모임 따로 하시죠. 캠퍼스별로도 모임이 있고 전도 모임도 하십니까? 제가 저 몇 학번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03학번이거든요. 03학번인데 제가 경북대 출신인데요. 전도 모임을 매일 했어요. 여기도 하십니까? 매일 해요? 대전은 어때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두 번 이렇게 이 정도 하시죠? 그게 매일 하는 거예요. 1학년 때 2003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경북대 맨 중앙에 일청담이라고 호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항상 모여요. 12시에. 그래서 거기를 항상 피해 다녔습니다. 거기 안 가고 밥 먹으러 갈 때 돌아서 가고 이렇게 그쪽으로 안 가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고 모이고 배우고 듣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훈련이 어쨌든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 제자다라고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부터 이야기를 해 온 겁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60에서 70년대 했으니까 70에서 80년대 들어와서 그게 제자 훈련이 유입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보급되는 단계가 70년대, 80년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여러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그들 나름의 양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선교단체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안에 나름의 어떤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이 각 단체만의 색깔을 가지고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UBF 들어보셨어요? UBF라는 선교단체에서도 1대1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대1 성경 공부를 사역의 핵심으로. 대전도 거의 대부분 1대1로 가지 모임 하시죠. 그렇죠. 1대1로 거의 대부분 가지 모임을 하고 계실 텐데 1대1 성경 공부가 UBF에도 사역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CC, 우리 잘 아는 CCC가 10과로 된 성경 공부 교재 10스텝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소그룹으로 또 제자 활동,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VF는 소그룹을 통해 전도와 양육을 진행을 합니다. 대구 학복협 오면 대표들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 IVF 간사님이, 대표 간사님이 이렇게 IVF를 소개합니다. 책 읽기 좋아하고 성경 공부하기 좋아하고 생각하기 좋아하는 IVF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모여가지고 주구장창 이제 하는 겁니다. 말씀 보고 공부하고 책 읽고 하는 것들을 한 거죠. 그리고 조이라는 선교회도 제자훈련 프로그램과 교재로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게 이제 각 단체들 마크예요. UBF 마크고요. CCC, IVF, 조이 이렇게. 그 외에도 다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요 시기 때 말이죠. 70년대, 80년대에 이 단체들이 또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한국 교회, 한국 캠퍼스에 많이 보급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계속 봅시다. 제자훈련에 대한 한국 교회의 이해는
대학생 선교단체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캠퍼스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있구나, 제자 삼기라는 게 있구나, 또 우리 DFC는 뭡니까? 제자 낳는 제자잖아요.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교회 분위기에서도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학생 선교단체 출신의 목회자들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자 훈련이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안에도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대학생 때 선교단체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이 또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청년부, 대학부로 들어가서 자신이 배웠던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을 교회 안에 정착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펼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신선하죠. 해본 적이 없는 거였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잘 하거든요. 진행시키니까 효과도 있고 좋은 어떤 반응들을 많이 얻게 된 겁니다. 1:1 전도와 양육, 큐티, 소그룹 활동 등 제자 훈련과 연관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기 시작한 때가 70년, 80년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한국 교회에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정착하게 되는데 그게 1980년부터 이제 2000년까지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시기를 이렇게 끊고 있죠. 한국 교회에 제자훈련 원리를 정착시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DFC였으면 좋겠는데, 박지원 선교사였으면 좋겠고 김정은 선교사님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 교계에 있어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거의 임팩트 있게 센세이션하게 그냥 한국 교회의 제자 훈련이라는 개념을 빡 뇌리에 박아버리셨죠. 1978년 사랑의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2004년 은퇴할 때까지 제자 훈련을 목회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교회 들어보셨죠?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으로 이렇게 부흥된 교회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국제 제자 훈련원을 통해 계속해서 제자 훈련과 문서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제 제자 훈련원에서 나오는 책들 저도 이렇게 좀 읽고 있는데 굉장히 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대학생 선교단체의 방법론을 전통적 목회의 틀 안에 정착시킨 사람이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혹시 얼굴? 이분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 최근에 이제 근래에 지은 건물이에요. 혹시 사랑의 교회 가보신 분 있습니까 여기? 언제 가봤어요? 저거 지었을 때 가봤어요?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훈련 받을 때 제가 2010년에 훈련 받았거든요. 2010년에 서울에서 훈련 받았는데 저희 동기 선교사님들 4분은 다 흩어지시고, 주말 되면 다 흩어지시고 둘 남았잖아요. 뭐 했냐면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을 한번 탐방을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그때는 건물 짓기 전이었습니다. 건물을 짓기 전이어서 진짜 저는 4부 예배인가 5부 예배인가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갔는데 저는 거의 음악 방송 하는 줄 알았네. 거기에 줄이 막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40분 전에 줄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젊은 놈들 다 여기 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쭉 서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예배 좋네. 그때 사랑의 교회 예배를 한번 경험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여기 국제제자훈련원 로고고요. 선교사님들 혹시 저 책 기억나세요?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선교사님들 도기현 선교사님이 이거 가지고 항상 선교사 훈련 시킬 때 이 책 읽게 하시고 또 서머리 하게 하시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생각한 제자 훈련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런 책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계속 한번 보시면요, 한국 교회의 제자 훈련 원리를 정착시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잠깐만요. 다음 거 보시면요, 제자 훈련의 긍정적 성과 한번 보겠습니다. 평신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적용됐습니다. 이전까지 평신도는 단순히 목회의 대상으로만 여겨졌죠. 수동적인 위치로만 인식했던 성도에 대한 개념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평신도를 깨워서 이들도 목회자들처럼 사역자들처럼 사역을 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한국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제자훈련은 평신도의 중심을 두고 발전한 개념입니다.
오카는 목사는 자신의 교회론을 평신도 교회론으로 규정하고 교회 운영 전략 및 방법을 소그룹 중심의 제자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핵심 개념들을 가지고 제자 훈련들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제자 훈련에 있어 가지고 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캠퍼스 선교단체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제자 훈련이 과연 옳은 것인가, 좋은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제자 훈련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공동체성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훈련이 너무 소수 정예 훈련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허들이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임이 많죠. 그렇죠? 모임이 많으니까 뭐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싶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될 모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들어올 수 있는 허들이 많이 높아 보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딜레마죠. 이 허들을 낮춰야 되나, 계속 뭐 유지를 해야 되나, 아니면 더 높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되는데, 소수 정예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게. 근데 지금 이제 DFC도 그렇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딜레마가 소수 정예 훈련이 아니고 이제 정예가 빠져버리는, 정예는 없고 이제 소수만 남게 되는 어떤 이런 한계점,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도 대구 포항, 대구 DFC도요,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줄어가니까, 계속 이제 공동체의 규모가 줄어가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열매가 많지 않은 것 같아. 그것에 대한 성과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소수 정예 훈련으로 여러분 진행되는 거니까 여러분 소수가 되지 마시고요. 소수만 되지 마시고 소수 정예까지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소수 정예까지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보시면 제자 훈련은 도제 방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대전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지원들에게는 가지장들이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좋은 스승을 만난 것 같습니까? 이런 반응을 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어떠세요? 여러분 좋은 스승님을 만난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대표 선교사님과 그리고 캠퍼스에 계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지장들이 여러분들의 영적 스승이거든요. 영적 아비들이니까 스승이라는 것은 어쨌든 권위를 가지고 제자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너무 민주적이 되면 훈련이 잘 안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는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오고 나면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시간을 학교를 다니다가 대학교에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정말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인생에 정말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이 대학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만나게 되는가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는가. 여러분 어때요? 좋은 사람들 만나셨어요? DFC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셨죠? 그리고 좋은 공동체 만나셨죠? 그렇죠? 그리고 좋은 거 배우고 계시죠?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훈련 잘 받으시고요. 좋은 선교사님들 진짜 만나셨으니까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잘 새겨 들으시고요. 또 그것을 따라서 본으로 삼고 따라가고 또 순종하고 실천하고 또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고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는 생각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선교사의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생기는 겁니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나는 안 해야지. 선교사의 길 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까지 보시게 되면 선교사의 길을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조금씩 드실 거예요. 좋은 리더를 만나기가 여러분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2010년에 아까 사역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14년째 하고 있고 교회 사역은 2012년부터 시작했어요. 2012년부터 시작해서 교회 사역도 한 12년 정도 했는데 좋은 교회 만나는 거,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는 거, 좋은 부서 목사님 만나는 거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게.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저기 써놨죠. 반면교사라고. 우리 주변, 여러분 주변은 좀 어때요? 반면교사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면교사들이 많습니까?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세요. 난 저렇게 돼야지. 난 저분 보고 따라갈 거야.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어떠세요? 속으로 간직하세요. 속으로 간직하시고. 저는 DFC 들어와서요. 진짜 좋은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제 가리장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반면 교사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내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때 건강하게 이렇게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살아보니까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반면 교사가 내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은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좀 비판적인 것은 아닌가? 내가 좀 너무 꼬여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안에는요, DFC 공동체 안에는요, 좋은 분들만 있다고 이야기를 DFC 안에 좋은 분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들 보면서 따라가시면 잘못된 길로는 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길로 또 성숙된 길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공동체성의 문제 두 번째고요. 다음 거 보시면 지도자와 구성원이 지나치게 수직화된 조직은 공동체성을 세워가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또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DFC도 마찬가지고요. 문화가 굉장히 수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까라면 까라는 거죠. 시키면 하는 거고 위에 이제 선배는 하늘과 같은 선배님이고 근데 지금은 아까 적혀 있었잖아. 나무위키에. 가장 민주적인 단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교사 그룹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전은 잘 모르겠다. 대전 제가 경험 안 해봐서. 대구 포항은 굉장히 그래도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지금 시대에는 너무 민주화돼서 문제가 생기는 게 좀 더 있고요. 과거에는 너무 수직화돼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도제 제도라는 게 여러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훈련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저게 이제 도제 제도, 뭐 기술 배우는 어떤 그런 사진이거든요. 요 옆에 수염 난 사람이 이제 장인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기술을 배우는 이제 도제입니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배우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스시 좋아하세요? 초밥 좋아하십니까? 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일본에 뭐 하나 파가지고 몇 대씩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가문들이 많이 있는데 보이십니까? 1925년생이고요. 이게 지금도 살아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스시 경력이 몇 년 돼 있어요? 63년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을 스시를 만드신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이제 초밥, 밥알을 다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이분 아들이 있거든요. 이분 아들 스시 경력 40년. 스시 경력이 40년인 거예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제 제도라는 게.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라는 게 이런 느낌으로 사람이 어떤 한 분야에서 계속 무언가를 배우고 발전되어 나가고 훈련되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제자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장인이 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한 분야를 파고 들어가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자, 한번 봅시다. 도제 제도라는 게 뭐냐면요. 중세 유럽 도시의 수공업자 양성 제도고요. 한 2에서 8년 정도 걸린답니다. 이분들이 어떤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장인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2에서 8년 정도 먹고 자고 하면서 배우는 거죠.
이번에 대전이 겨울 수련회는 항상 금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좀 어떻습니까? 1박 2일 정도 지나왔는데 상태가 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상태가 그러니까 수련회를 8년 하는 겁니다. 금식은 아니고 수련회를 막 6년 8년씩 해가지고 이제 세워지는 거죠. 한 명을 그렇게 세워내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자를 세우고 장인을 세워 나간다라는 이야기죠. 도제제도 특징 한번 보시면요, 되게 우리 가지 모임과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매치되는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 교육자와 도제 간의 관계가 인격적입니다. 인격적 관계를 하죠. 기계적이고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인성까지 가르칩니다. 인간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가끔씩 사역을 하다 보면 신앙은 좋아 보이는데 인간이 안 된 것들이 있거든요. 어때요? 인성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또 이제 너 그래라고 하면 또 되게 듣기 싫어하는데, 아무튼 그런 거 가지고 또 많이 또 파이트를 하잖아요. 밀당을 해 나가는데 그게 또 선교사들과 가지장들이 또 해야 할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래의 지위를 보장하는 교육이 도제 제도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제자 훈련의 한계로 이야기하는 두 번째 보시면요, 신앙의 개인주의화를 비판으로 삼습니다. 제자 훈련에 있어가지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DFC도 점점 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 때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공동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개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두 개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 가니까 공동체가 안 되는 거죠. 나부터 우선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것이 힘들어지죠. 공동체의 나의 것들을 맞추고 내가 더 헌신하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역 현장도 쉽지 않죠. 자, 계속 한번 봅시다. 제자훈련은 개인경건 훈련을 바탕으로 제자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의 영적인 성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분명히 개인적으로 그 신앙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숙하는 것을 본인도 느낄 겁니다. 그 부분에서 가지 모임을 하고 배우면서 내가 신앙이 성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별표 시작. 하지만 문제는 제자훈련이 어떠세요? 좀 동의가 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전 좀 많이 느끼는데요, 이 제자훈련의 한계가 개인 차원의 훈련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 대전지구는 좀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모임은 안 나오면서 가지 모임 하는 사람들 좀 많이 있습니까? 아직 가지 모임만 하는 사람들 좀 있나요? 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신앙이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공동체 모임에는 안 나오려고 하고 가지 모임은 개인적으로 자신들한테 다 맞춰주는 시간이잖아요. 시간 다 맞춰주고 밥도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밥도 사줘요. 요즘 커피도 마셔야 되잖아. 그렇죠? 커피도 사줘요. 얼마를 써야 되는 거야 도대체?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그 한 명에게 선교사 또는 가지장이 다 쏟아 부어줍니다. 근데 그 시간에 맞춰주잖아요. 시간표 다 맞춰가지고 언제 공강인데 언제 비는데 라고 하면서 시간을 다 맞춰서 가지 모임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이제 딱 그것만 빼먹는 인간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보게 됩니다. 교회 안의 활동에 집중하지만 그리고 교회 밖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죠. 자, 한번 봅시다. 한번 보세요. 고전 중인 캠퍼스 선교단체들이라고 제가 글자를 좀 써봤습니다. 선교단체들이요, 캠퍼스 현장에서 요즘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악전고투하는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제 경험상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제자화를 추구하는 단체들이 좀 더 고전하는 것 같습니다.
각 단체별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들이 있거든요. 모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단체들이,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제자화라는 것을 모토로 삼고 선교단체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그 본문,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본문 등을 가지고 이제 공동체를 세우고 핵심 말씀으로 삼고 제자를 키워나가고 훈련시키는 단체들이 조금 더 고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는 그래요. DFC도 그렇고요. SFC도 그렇고요. 대전에 CMI 있나요? CMI도 그렇고요. DSM 있습니까? DSM도 그렇고요. 예수전도단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학복전 모임 가가지고 예수전도단 간사님 오셔서 이야기했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캠퍼스 사역을 또 문을 닫기도 했고 다시 또 열기도 하고 또 닫고 하는 어떤 그런 아픈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제가 보니 제자화를 추구하고 있는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지금 캠퍼스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분위기가 이거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조금씩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고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고 있을까요? 자고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저건 뭐죠? 가지론입니다. 저 책 본 적 있어요? 저게 여러분 가지론 원판입니다. 가지론 제일 처음에 나온 거. 제일 처음에, 저거는 한 100몇 쪽 돼요. 지금 캠퍼스별로 대전에서 가지론 하죠? 여기 가지론 다 배운 사람? 가지론 안 배운 사람 있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다, 가지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DFC의 사역 철학은 가지론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지론에 써 있거든요. 제가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DFC의 핵심은 뭘까요? 세 글자. 맞추면 제가 커피 쿠폰 드린다. 세 글자 손 들고 이야기하세요. 뭘까요? DFC의 핵심은 세 글자. 손 들고 이야기하라니까. 제자화. 아니다. 틀렸다. 제자도. 틀렸어요. 가지론. 틀렸어요. 이야기하세요. 세 글자라니까. 세 단어가 아니고 세 글자. 뭘까요? 제자들? 아니에요. 뭘까요? DFC는 이 사람들이 세워져야 사역이 됩니다. 맞아요. 커피 쿠폰 드릴게요. 커피 쿠폰 나중에 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DFC 사역의 핵심은요, 가지장입니다. 가지장이 안 세워지면 사역이 안 됩니다. DFC 문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 그런 상상을 가끔씩 합니다. 요즘 왜 한국이 제일 이제 힘들다라고 하는 통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출생률에 대한 통계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한국의 출산율 통계를 보고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 뭐 인구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전 가끔 상상합니다. 대구 DFC가 자연 소멸하면 되면 어떻게 하지? 진짜 나중에 사람 없어가지고 문 닫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상상을 하면 잠이 막 바짝 깹니다. 진짜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여러분, 가지장이 세워지지 않으면 DFC는 문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가지장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지장. 가지원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 있나요? 나는 이도저도 아니다. 여러분, 가지장이 세워져야 DFC 사역이 됩니다. 가지장이 안 세워지면요, 진짜 계속 반복합니다. DFC 문 닫아야 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이 이 세 글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야기 하려고 왔어요. 가지장. 가지장. 여러분, 한번 합시다. 같이 복명복창 한번 합시다. 가지장. 가지장이 되자. 진짜 여러분, 가지장이 안 되면요, 큰일 납니다. 진짜 우리 공동체 큰일 납니다. 정말 심각한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장이 안 세워지는 이 현상에 대해서, 가지장이 잘 안 세워지는 현상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제가 느끼는 중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타개해야 되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가지론 머릿말 중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론은 제자들 선교회의 핵심 사역인 뭐라고요? 제자 낳는 제자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중심 원리를 기술한 것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 사역 원리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 기억 안 나지 당연히 가지론. 머릿말은 안 읽어봤을 거니까. 그렇죠? 제자들 선교회의 핵심 사역은요, 제자 낳는 제자입니다. 예전에 DFC 선교사들 대상으로 DFC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는 설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제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제자. 그러니까 우리 DFC라는 단체는 제자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사역 철학을 버리거나 어떤 제자라는 것들을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걸 버리게 되면 단체 이름부터 바꿔야 됩니다. D가 디사이플스인데 어떡하노? 제자들 선교회인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뭐 평신도 선교회 뭐 이렇게 만들 겁니까? 대학생 선교회 이렇게 할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우리 단체의 정말 핵심 키워드입니다. DNA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DFC에 들어오고 제자 낳는 제자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지장 제자라는 이 단어는 항상 마음속에 품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그 정체성을 가지기까지가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1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1년 지났는데도 가지원들이 아직 가지장이 뭔지도 잘 모르고 제자에 대해서도 뭔지 잘 모르고 DFC가 어떤 뭐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는 애들이 캠퍼스에 수두룩 빽빽 널려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걔네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맨날 밥 사 먹이고 커피 사 먹이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왜? 밑 빠진 독이라는 말 아시죠? 밑 빠진 독이 구멍 조금 나 있어 가지고 두꺼비가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런 느낌일까요? 밑 빠진 독은 말 그대로 뭡니까? 밑이 없다니까. 밑이 없는 독이에요. 여기에 물을 우리가 때려 붓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커피 때려 붓고 있고 밥 때려 붓고 있고 우리의 열정을 쏟아 붓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사역을 계속 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 사역 원리를 근거로 작성을 했습니다. 보시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승천하셨다. 약 3년 동안 가르친 그분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일을 명령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은 뭐라고요? 제자 삼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애 사역 하시면서 교회 건물 세우시거나 뭐 병원을 지으시거나 학교를 지으시거나 이런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냥 사역하는 거 보여주셨어요. 제자 훈련을 계속 진행하신 겁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보고 배워야 돼 계속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제자 낳는 제자 사역의 원리도 거기에 근거한 겁니다. 우리가 딱히 어떤 세련된 방식이라거나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역 방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것을 근거를 토대로 우리가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위임하고 가셨거든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입니다.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라고? 보내노라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여러분도 적용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를 낳고 제자를 낳고 제자를 낳고 제자를 낳고 해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DFC가 캠퍼스에서 계속해서 지속되려고 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지장이 되어서 뭘 낳아야 되는 겁니까? 가지원을 낳아야 되는 거죠. 제자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가지원이 뭐가 되는 것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까? 이거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이론상으로 이거 어렵습니까, 이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4년 안에, 그리고 형제들 뭐 군대 가고 뭐 휴학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한 6년, 7년 안에 우리가 이 사이클 한 번은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이 사역의 핵심 본질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DFC가 이야기하는 제자 낳는 제자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가지장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거였구나. 경험 못 해보고 졸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졸업하고도 이것들이 안 찾아오네. 후원도 안 하네, 이것들이.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캠퍼스 안에 있으면서 이 사이클 한 번을 돌려보고 졸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DFC에서 이야기하는 제자 훈련이 뭔지를 경험하고 졸업하는 겁니다. 그러면 졸업하고 난 다음에 DFC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물질적으로 돕는다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마인드가 확 바뀝니다. 마인드가 확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대전 DFC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가이장들 눈을 뜨셔야 돼. 마음을 깨우셔야 된다니까. 내 가지원들 막 흐리멍텅한 것들 있잖아. 막 말도 안 되는 것들 막 이 대도 안 한 것들 막 있단 말이에요. 어떡하실 거예요? 걔네들 바라보면서. 어떡하실 거예요? 그냥 맨날 커피만 먹일 겁니까? 깨라. 카페인으로 그렇게 하면 깨울 겁니까? 말씀으로 깨우고 우리가 본으로 보여주고 사랑으로 깨우고 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할 겁니다. 그것이 돼야 공동체가 선순환을 하는 거죠.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노우볼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스노우볼 효과라고? 내리막에 요만한 눈덩이를 굴리는 거야. 근데 쭉 계속 굴러 내려오다 보면 눈덩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큼 커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큰 게 내려오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순환의 역사가 공동체 안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 가치를 실현해낼 수 있는 선순환의 역사.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선교사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가지장들이 그 열매를 맛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교사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선교사가 없어가지고 또 DFC 안에서도 난리거든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선교사가 왜 없는지 아세요? 왜 안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가리장이 안 세워지니까 그런 겁니다. 가리장이 제대로 안 세워지니까 선교사가 없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가지론 중에 용어 설명. 이제 내년에 가지론 새로운 심판이 나올 겁니다. 가지 모임 교재 다 바뀌었죠. 그렇죠? 그거 되게 예쁘게 잘 바뀌었는데 가지론 책도 이제 예쁘게 바뀌어서 심판으로 나오게 될 텐데 거기 보시면 용어 설명이 책 중간중간에 들어갈 거예요. 이거 제가 왜 알고 있을까요? 가지론 편찬위원회였으니까 들어가서 수정하고 했으니까 제 자랑 좀 한 거예요. 자, 봅시다. 보시면 용어 설명 1 딱 해가지고 가지장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제자들 선교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열매 맺는 소그룹 신앙 지도자를 가지장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이 열매는 뭐겠습니까? 노골적으로 가지원입니다. 노골적으로. 우리가 막 이런 이야기 할 때 괜히 막 불편하고 막 이러니까 뭐 믿음, 뭐 소망, 뭐 사랑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뭐 내적 열매가 어떠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열매는 여러분 겉으로 어쨌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드러납니다. 내 속으로 어떤 뭐 열매를 믿음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있다. 그거 겉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사랑이라는 열매를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 겉으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지에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많은 포도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가지장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꼭 이런 가지장들이 되고 경험하고 졸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학년 때 저는
3학년에서 4학년 넘어가는 그때 선교사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일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던 때였는데 그때 총괄이장이었거든요.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매일 성경 요한복음 6장 보다가 그때 성경을 안 봤어야 되는데 큐티를 너무 열심히 했어 그때 하다가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확신이 너무 있어가지고 그때 도견 송사님이 대구지구 대표셨거든요. 찾아갔습니다. 송사님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도견 송사님 뭐라 그러셨게요? 기도 더 해봐라. 기도 더 해봐라. 아닐 수도 있으니까 기도 더 해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더 지켜보셨거든요. 저는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는 그때 이제 저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선교사의 길을 가기로. 그때부터 가지 모임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4명, 5명씩 이렇게 가지 모임을 진행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굉장히 컸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진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경험들 우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험들 다 하고 있잖아. 그렇죠?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경험들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또 봅시다. 요거 이제 31기 수습 선교사 수료식 때 사진입니다. 요번에 31기 선교사들이 이렇게 3명 나왔는데 대구지구 출신들이라 가지고 사진 찍었습니다.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는데 이때 이제 다 제 손을 탔던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선교사까지 서는 것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좀 우스갯소리로 한번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상상도 가끔씩 합니다. 뭐냐면 제가 가르치고 했던 가지원들이 선교사까지 갔잖아요. 몇 명 있거든요. 나중에 그 선교사의 부모님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내 멱살을 잡으면 어떡하지? 네가 박직원이야? 이러면서 붙잡고 이렇게 막 내 멱살을 흔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본 적이 있는데 이들이 또 선교사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서 또 양가 감정이 드는 거죠. 기쁜 마음도 있고 또 이 길을 또 어떻게 걸어가려고 하나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겁니다. 봅시다. 방금 가지론 이야기 좀 했고요. 이거 한번 봅시다. 30주년 기념책입니다. 이거 작년이 DFC 30주년이었거든요. 여러분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습니다. 1992년에 DFC가 창립됐잖아요. 공동체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3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책자도 냈습니다. 거기에 이제 DFC의 역사가 쫙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DFC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책이 나온 건데 요 옆에 보이세요 혹시? 비전 제안문이라는 것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보시면 비전 제안문 안에 30주년 비전 기획위원회 해가지고 이름이 쭉 적혀 있어요. 저거 이름 왜 써놨게요? 저거 왜 보여줄까? 왜 보여줄까요? 저기에 제 이름도 있거든요. 저기 들어가서 또 저거 가지고 또 한참 연구하고 토론하는 시간들 좀 가졌어요. 그 옆에 보시면 책에 30주년 책에 조개 있습니다. 1기부터 30기 선교사님들까지 수료식 사진이 쫙 나와 있거든요. 제가 18기 선교사입니다. 18기 선교사 제 동기들 6명이 아니라 7명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저 어디 있게요? 저 뒤에 3명 중에. 맞아요. 저 때 살 되게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보다 15kg 빠진 전이었어요. 여러분 형제들 결혼하면 살이 많이 찌거든요. 살이 많이 최소 한 5에서 10kg 정도 찌는데 결혼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제 저기서 맨 왼쪽에 자매 보이세요? 치마 입은 자매. 치마 입은 자매가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살고 있고 제 옆에 키 크신 분 신광보 선교사님 아세요? 신광보 선교사님, 제 옆에 조영현 선교사님 쭉 이렇게 이제 2명 남았습니다. 다 사임하시고 다 각자의 길로 가시고 저희 동기 2명 남았는데 아무튼 앞으로 더 열심히 사역을 할 겁니다. 보시면요, DFC 30주년 비전 선언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요. 1번에 캠퍼스 복음화, 제자화라는 사명의 근원적 의미 회복 30주년 기념 선언문에 이렇게 딱 선언을 해놨어요. 제자화라는 단어를 성찰해야 할 이유는 현재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역할보다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 전달자로서의 역할보다 뭐의 역할? 양육자로서의 역할에 비중을 두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신자인 대학생들 중에도 많은 경우 신앙이 없거나 초신자인 경우가 있어 그들을 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역의 중요한 대상이 기신자가 되어버린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30주년 비전 선언문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교회 한 번도 안 다니고 대학 들어와서 DFC를 통해 예수 처음 믿은 분? 오, 좋습니다. 몇 분 계시죠, 그렇죠? 지금 기독교 사역 현장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사역 현장이 아예 그냥 아무것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기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지금도 교회라는 생태계 안에서 이렇게 지역교회들 보시면요, 불신자들이 전도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어떤 경우도 많을까요? 그냥 교회와 교회로 옮겨 다니는 수평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이동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캠퍼스 청교단체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라는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렇죠? 저도 청교단체에 들어오기 전에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게요. 했지만 아주 개판이었거든요, 신앙이.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 제대로 믿고 말씀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사역 현장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복음 전달자라는 역할보다는 양육자의 역할에 좀 더 치중이 돼서 가지장의 역할,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어요.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우리는 주님께서 DFC에게 주신 사명으로 돌아가야 한다. 양육자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대로 반드시 복음 전달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전 DFC의 전도 모임 일주일에 몇 번씩 하십니까? 한 번? 뭐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하시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도 모임 꼭 계속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대전 지구에서 하는 거 몇 개 이렇게 좀 뺏겨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자료도 좀 받아보고 이렇게 다른 사람 통해가지고 좀 받아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전도하는 것들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의 활동 중에 교회 바깥으로, 공동체 밖으로 에너지를 쓰는 게 전도거든요. 선교란 말이에요. 밖으로 에너지가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인물이 됩니다.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전도를 하지 않고 선교를 하지 않는 선교단체,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럼 선교단체가 아니지 뭐. 그냥 사교 클럽, 그냥 다른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 만나는 현장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우리 안에 복음 전달자라는 이 역할까지도 우리가 이 정체성 안에 꼭 포함시켜야 된다. 이거를 30주년 비전 선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사님들 가을 세미나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제주도 가고 싶죠? 그렇죠? 선교사 하시면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교사님들 쭉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 14년 정도 하고 이 사진 보면서 좀 새삼스럽게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얼마나 이렇게 들었지? 선배님들 진짜 많았는데 내가 알던 선배님들이 다 없네. 이제 내가 선배가 돼가지고 이렇게 쭉 서 있는 사진을 보면서 좀 되게 기분이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사역의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개인 중심의 사역이 있습니다. 개인 신앙 성숙을 위주로 하는 사역, 대표적인 가진 모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모임을 합니다. 관계 중심의 사역입니다.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1대1이나 소그룹을 통해서 관계 중심의 사역을 계속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좀 경계해야 됩니다. 관계 중심으로 1대1 중심으로 가다 보면 이게 뭐 사역인지 뭐 아니면 이것도 연애하는 건지 우쭈쭈 하는 건지 뭐 쎄쎄쎄 하는 건지 뭐 잘 모를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시면서 1대1 사역, 관계 중심 사역을 진행해 나가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 영역입니다. 과거에는 이거 중심으로 돼서 저 옆에 게 개인 중심 사역이 안 돼서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인 중심 사역이 너무 잘 되는데 이게 공동체 중심 사역이 안 돼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중심 사역, 공동체적 영성을 또 키워 나가야 되고, 관계 중심보다는 소명 중심의 사역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되고요. 훈련이라는 개념. 여러분, 우리 여기 와서 사교 클럽이 아니고 우리 훈련 받는 거거든요. 훈련으로 되는 제자. 예. 훈련이 되어져가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고 또 다음 단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개념, 복음 전달자의 역할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사역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지 모임의 양면성, 제가 아까 개인주의화와 계속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는 가지 모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케이스입니다. 한마당 한 걸음 니고데모 때문에. 여기 한마당 한 걸음 다 했죠? 그렇죠? 한마당 한 걸음. 니고데모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진짜 제가 전역하고 나서 저 되게 뺀질거렸거든요. 1학년 때 대구 지구 대표 선교사님이 김영엽 선교사님이었어요. 그 김영엽 선교사님 대표 선교사님이었는데 제가 1학년 때 체프를 거의 안 나갔어요. 학교 모임은 그게 재밌어서 밥 얻어 먹는 거 있어서 나갔는데 체프를 거의 안 나갔어요. 한날 체프를 오랜만에 재미로 갔어요. 딱 갔는데 김영엽 선교사님 악수하면서 자주 좀 와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했어요. 이것도 이야기해야 되겠다. 제가 1학년 1학기 여름 수련회 때 안 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가이장한테. 제 가이장이 전에 포항지구 대표셨던 백성균 선교사님이었거든요. 안 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 무뚝뚝한 그분이 막 편지까지 써가지고 수련회 가자고 막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동방에 앉아가지고 그 얼마나 어색합니까? 가이장이 가자 그러는데 난 이미 안 가겠다고 셔터를 내렸단 말이에요. 난 안 간다. 문 이제 귀 안 듣는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가지장들이. 대구에 있는 가지장들이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가자고. 계속 연락 오는 거야. 밥 사주겠다. 밥 얻어먹는 건 좋아했거든요. 나가서 얻어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누나들한테 넘어갔죠. 누나들한테 가자.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끌려갔는데 그렇게 돼서 제가 군대를 가고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인생에 좀 시련이 찾아왔어요.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DFC를 그만하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 가지장 형이 찾아왔어요. 가지장 형님이 찾아와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서 손 놔버리면 안 된다고 해서 가지 모임 나랑 시작하자. 그때 제가 알바하고 있을 때거든요. 학비 벌어야 돼가지고 알바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알바 끝나고 난 다음에 한 7시인가 8시쯤에 동방에서 만났어요. 동방에서 만나가지고 한마당 한 걸음을 펼쳤죠. 니고데모의 요한복음 3장을 딱 보고 있는데 와,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말씀이 진짜 와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는 것들을 진짜 경험했거든요. 이제 그때 이후로 코 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때 이후로 가지 모임 책을 찢어 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괜히 갖고 있다가 만나가지고 그때 그분의 부르심에 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가지 모임 다음 한번 봅시다. 가지 모임은 DFC 핵심에 위치한 사역 방법론입니다. 1대1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교제는 DFC가 가진 정말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죠. 가지 모임이라는 시간이. 말씀을 배우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어떨 때는 상담도 하고 힘든 이야기도 하고 밥도 얻어먹고 굉장히 귀중한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양면성을 좀 지적하고자 하는 게 너무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지 모임을 없애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좀 고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훈련을 하는 건지 진짜 뭐 꽁냥꽁냥을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훈련이 아니고 똥기저귀를 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중심의 영성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뭘 한다라고 하면 필수 참여가 아니라 그냥 선택 참여 정도로. 그리고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당일 컨디션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어떤 오늘 별로 가기 싫은데요.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요. 전 대구에서 가끔 이야기하거든요. 수련회는 매너입니다 이러면서 수련회 불참하는 거는 비매너고
몰상식이고 비상식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 너무 개인주의화 되어 가는 것에 가지 모임의 형식이 거기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것만 해도 신앙의 모든 것들을 했다. 훈련 잘 받았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건 아닌가. 우리가 거기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대전은 아닐 수 있어요. 대구에서는 좀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점점 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게 어디서 왔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지 모임이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 양날의 검 같다라는 느낌이 한두 번씩 든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DFC 사역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세 글자로 같이 시작. 가지장입니다. 가지장이 잘 안 세워지니까 또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하면요, 선교 사역의 사역이 집중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못하니까, 가지장이 없으니까 선교 사역의 사역이 거의 몰빵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선교사 학생 가지 계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구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대전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 학생 끝. 선교사 학생, 선교사 학생. 한 대 이상을 건너가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선교사 학생, 학생, 학생. 이게 안 되는 거죠, 지금. 가지 계보가 잘 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대 이상을 건너가지 못하는 이 제자 사역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 때도 있죠. 가지장이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 선교사가 다 떠안아야 돼요. 요즘 뭐 MZ세대 많이 이야기하는데, 근데 선교사도 MZ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선교사들도 MZ입니다. 저 이제 좀 걸쳐가려고, 그 M이 밀레니엄이잖아요, 여러분. 저 밀레니엄 세대거든요. 저쪽에 조금 걸쳐 있습니다. 한 손가락 정도 쫙 걸쳐 있다는 거죠. 선교사도 MZ예요, 여러분. 선교사도 힘듭니다. 힘들거든요. 여러분, 가지장들이 잘 세워져서 선교사들에게 지금 몰빵되어 가고 있는 사역의 짐을 덜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보세요. 선교사가 일주일에 가지 모임이 한 10개 정도 된다. 10개 이상이다 라고 하면 다른 영역에 힘을 쓸 여력이 없습니다. 뭐 전도 모임을 제가요, 신대원 가기 전에 가지 모임 몇 개 했냐면 일주일에 한 15개씩 했습니다. 15개 정도씩 했거든요. 캠퍼스 2개 맡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가지 모임 한 400개, 500개씩 했더라고. 제가 6년 하고 신대원 갔으니까 가지 모임 한 3,000번 했습니다, 제가. 2,000번, 3,000번 정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전도 모임이고 뭐고 아무것도 나가기 싫은 거예요. 한 날 시간표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9시 한 타임, 10시 반 한 타임, 점심 먹고 1시 반 한 타임, 그 다음 3시, 4시 반 퇴근이거든요. 이거 뭐 학원이가? 뭐 이러면서. 이거 학원이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만나는 거지. 동방오는 엘리베이터에서 9시 타임 돌고 가면서 10시 반이 만나는 거예요. 안녕 이렇게 하면서. 가지고 하러 왔나? 이렇게 하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점심시간에 전도 모임이 잡혀 있는 거야. 그럼 난 어떡하라고? 밥 언제 먹는데? 그쵸? 밥 언제 먹습니까? 그게 과감하게 안 나갔습니다.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전도 모임을 돌릴 수 있는 가해장들이 있으니까 맡기고 좀 쉬는 시간들을 좀 가졌는데, 선교사들이 가지 모임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다른 영역에 힘쓸 시간이 부족해진다. 여러분들에게 더 새로운 어떤 사역적 에너지와 사역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짐을 적게 지면 질수록 선교사님들이 더 많은 짐을 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더 양질의 어떤 영적인 양식을 먹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짐도 네가 지고 내 짐도 내가 지고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같이 지고 나누어지고 가야 이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전도 또는 다른 영역에 쓸 사역적 역량이 부족해지니 선교사 개인에게 있어서도 사역적 시야가 넓어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가지 모임하고, 제가 가지 모임 그렇게 막 하잖아요. 한 타임 하고 눕습니다. 다음 들어오면 왔나?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또 하고 눕습니다. 누워. 이렇게 있다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가지장이 제대로 안 세워지면요, 여러분 또 어떻게 되냐면 선교사 수명도 줄어듭니다. 선교사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장이 안 세워진다라는 것은 공동체가 갉아먹히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건강한 올바른 선순환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 겁니다, 여러분. 가지장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DFC 핵심 뭐라고요? 가지장. 가지장이 꼭 되셔야 돼요. 써놨다, 제가. 결국 DFC의 사역의 핵심은 가지장입니다. 성교사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지장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지장으로 세워질 것인가? 우리의 사역 목표가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4학년 돼가지고 졸업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졸업할 것인가? 4학년 선교사님들도 4학년 가지장의 평균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 사역의 열매가 여러분들인데, DFC 사역의 열매가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 평균적인 어떤 가지장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어느 정도까지 훈련이 되어 있는지, 이 사역의 핵심을, 이 사역 철학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지, 제자 낳는 제자에 대한 것들을 좀 맛은 봤는지, 아니면 마지막 4학년인데도 가지원으로 졸업하고 있는지, 이 부분 우리가 분명히 좀 체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셨으면 내가 4학년 졸업할 때 어떤 가지장의 모습으로 졸업할 것인가? 나는 누구를 낳고 죽을 것인가? 나는 누구를 낳고 졸업할 것인가? 어떤 가지원을 몇 명을 세워놓고 졸업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 먹는 거에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이런 것까지 보고 사역을 진행하시고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훈련을 통해서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을 훈련을 통해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가지장으로 세워내고 있는가, 아니면 원래 그냥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된 것인가? 예? 그냥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과 딱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저기 써놨는데 그냥 궁합이 잘 맞아가지고 원래 그냥 이런 거를 좋아했던 사람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그냥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강화시켜줘서 이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 DFC 공동체에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배워서 이렇게 바꿔지는 것인가? 성숙해 나가는 것인가? 어떤 케이스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지장 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가지장이 안 세워지면 성교사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지장으로 잘 서세요. 아시겠죠? 내년에 지켜볼 겁니다. 아시겠죠? 봅시다. 우리가 고전하는 이유는 캠퍼스 탓, 시대 탓, 사람 탓입니까? 어때요? 어떻습니까? 탓만 하고 계실 겁니까? 어때요? 내 탓이지 뭐 어떡합니까? 우리가 바꿔내지 못한 탓이죠. 뭐. 우리가 캠퍼스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하는 부분에 우리의 연약함이다, 우리의 부족함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통계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아주 노골적인 대구 DFC 사역 현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대외적으로 그 교회나 어떤 단체의 숫자, 통계를 이렇게 낼 때는 약간의 좀 뻥이 있습니다. 뻥튀기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체프를 해요. 숫자를 세잖아요. 숫자를 쭉 세는데 숫자가 오늘 너무 적게 왔어. 근데 한 아이가 필통을 가지러 온다고 센터에 잠깐 들렀어요. 어떻게 할까요? 온 걸로 칩니다. 온 걸로 치는 거지. 어떤 이런 식의 뻥튀기들이 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은 단 한 명의 뻥튀기도 없는 팩트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면서 한번 봅시다. 보이세요, 이거? 좀 보이십니까? 저희가 중점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캠퍼스가 4개가 있는데요. 캠퍼스 이름 쓰면 되게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안 썼습니다. 그냥 A, B, C, D 이렇게 써놨거든요. 옆으로 쭉 보시면 돼요. 4학년 숫자, 3학년 숫자, 2학년 숫자, 1학년 숫자, 군지체, 휴학생, 기타. 기타는 뭐냐면 대학원생들. 이도저도 아는 애들 있잖아요. 왜? 대학원생들 와가지고 와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 애들 이렇게 있어요. 쭉 세보니까 총 대구 DFC 안에 67명이 있습니다.
67명이 있는데 재학 중인 학생이 그러니까 군지체, 휴학생, 기타 이런 거 빼면 총 재학생이 48명입니다. 48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지 모임 인도자가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11명. 그리고 23년에 매칭된 신입생이 몇 명 돼 있어요? 29명이거든요. 저희는 대전보다 안 크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사이즈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하는데 이 수치가 너무 아쉬운 거죠. 어떤 수치? 가지 모임 인도자 수치가 너무 아쉬운 겁니다. 옛날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겠죠. 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탓을 해버리면 우리 사역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1명이라는 저 숫자가 너무 서운한 거야, 내가. 너무 섭섭한 거예요, 이 부분이. 가지 모임을 대전에도 통계 한번 내보시면 되게 뭐 통계 내실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는 학생 수와 가지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 가지장의 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 우리 단체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사역 철학이 잘 이루어지고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23년에 매칭된 신입생도 29명 정도 있는데 이번에 수련회 온 애도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가지 계보입니다. 이거 못 만들겠더라고, 컴퓨터로. 그래서 제 탭에 그려가지고 JPG 갖다 붙인 겁니다. 제 기술의 한계로 인해 갖다 붙였는데요. 한번 보세요. 아까 캠퍼스 A, B, C, D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A 선교사 밑에 뭐 군지체 이런 건 다 뺐어요. 재학 중인 사람들만 있는데 A, B, C, D, E, F, G라는 가지원도 있고 가지장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몇 명 가지 모임 하고 있죠? 7명 가지 모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가지원을 키우는 가지장이 몇 명 있죠? 2명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아침 모임은 자율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캠퍼스 모임하고 채플하고 또 뭐 있지? 가지 모임하고 또 전도 모임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가지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A 캠퍼스 선교사가 맡고 있는 가지장과 가지원들이 붙어 있는 가지가족 딱 2개 정도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개척 지구가 아닙니다. 오래 사역했던 데예요. 여기는 조금 그래도 좀 있어요. B 선교사 한번 보십시오. A, B, C, D, E, F, G, H, I, J까지 있어요. 저 밑에 K는 뭐냐면 K-가 타 캠퍼스에 있는 학생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가지 모임 하고 있는 좀 특수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가지장은 가지원 1명 키우고 있고 어떤 가지장은 또 가지원 3명 키우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B 선교사, B 캠퍼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낫죠? 조금 대구 지구에서 그래도 조금 이제 가지 계보가 좀 이어지는 캠퍼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더 뻗어 나가는 게 좀 어렵죠? 더 잘 안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봅시다. C 성교사 한번 봅시다. A, B, C, D, E, F, G, H, I가 쭉 합니다. 가지모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가지모임 쭉 하는데 여긴 참 독특하죠? 1명 요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가 3대까지 있어요. 3대, 4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 E라는 가지장한테 제가 이야기해놨어요. 너 꼭 졸업하기 전에 가지여행하고 졸업해야 된다. 얘네들 다 데리고 가지여행 한번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C 캠퍼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 개척입니다. 개척 지구인데요. A, B, C, D, E, F 돼 있고 C1, C2까지 가지 모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좀 뭐 대전 캠퍼스도 이런 식으로 좀 그려보면 되게 좀 재밌을 거거든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까지 이어지는 가지가 도대체 몇 개가 있나 이런 것들도 통계를 한번 내보시면 우리 제자 사역이 잘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 지구 안에서는 진짜 이거는 거짓말 하나도 없는 사역 통계입니다. 거짓말 하나도 없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진짜 가지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 보게 되는 거죠. 잘 한번 보세요. 저기서 G까지 1명만 가지 모임을 다 하고 있다라고 가지원을 다 달고 있으면 숫자가 많이 늘지 않겠어요?
그쵸? 다음도 한번 보세요. 저기도 한 명씩만 더 달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는 어때요? 여기도 한 명씩만 더 달고 있으면 그냥 학생, 가지장, 가지원 요것만 딱 돼도 4년 안에 그렇죠? 선교사, 가지장, 가지원 이 가지계보가 한 대만 좀 더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이 사역적 분위기가 말이에요. 그게 되면 DFC 다시 부흥합니다. 그 부분에서 수적인 반전을 또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 계속 가르치고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가지 모임만 하려고 할 거예요. 가지 모임에 더 큰 흥미를 느낄 겁니다. 공동체보다는 캠퍼스 모임이나 뭐 채플이나 수련회나 어떤 뭐 PMS나 이런 것보다 그냥 꽁냥꽁냥 만나서 하는 것들을 더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뭐냐면 고인물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밖으로 안 뻗어나가려고 하는 습성이죠. 밖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전도와 선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복음 전달자로서의 양육자가 아니라 양육자와 동시에 플러스 복음 전달자라는 정체성을 이 기울어져 있는 시소를 좀 회복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거 읽어봅시다. 시작. 밑에 것도요. 네,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띠러리 한번 보십시오, 이거. 없다, 막. 가지가 막 앙상해요. 겨울이야, 아주 그냥. 열매가 없어, 봐. 이렇게 돼가고 있는 사역 현장 가운데, 여러분, 대전 안에도요, 선교사, 학생, 요 정도까지 대만 이어지는 가지들이 절반 이상만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 사역이. 진짜 재밌을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공동체의 분위기가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면 아닌 사람도 거기 들어오면 다 동화된다니까요. 근데 공동체 분위기가 이렇게 사역 철학을 진행하고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반보다 줄어들고 20%, 30%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 공동체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예외 사항이 계속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안 되는 이유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이유들, 그 은혜들, 그 열매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절반 이상으로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역의 정체성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겠나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마지막 봅시다. 시작. 개인적 관계 중심을 넘어서 공동체적 소명 중심 사역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네.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공동체, 그냥 가지 모임, 개인적인 어떤 관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모여 있는 것의 소중함을 아셔야 됩니다. 뭐 전도든 말씀이든 뭐 믿음이든 사랑이든 기독교 공동체가 추구하는 수많은 가치들 있죠. 여러분 그거는 교회 안에 있어야 완전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랑,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수많은 좋은 가치들 있죠. 그거 개인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 가치는 반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교회 안에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처음에는 다 그럴 거예요. 남의 하나님입니다. 뭐 교회에서 설교 듣거나 지금 하는 것도 제가 경험한 걸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남이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남의 하나님 듣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죠?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거든요. 나의 하나님 쭉 되다 보면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제자화를 추구하고 있는 대전 DFC, 전체 DFC, 함께 가지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 함께하는 DFC, 이 우리 공동체, 우리 하나님이라는 데까지 나아가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개인적으로 해서는요,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 공동체로서
공동체로서 이 사명을 완수해 나가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저거 보시면 저희는 그거 아니거든요. 금식 수련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제가 매점을 맡았어요. 매점을 맡아서 빡다방이라고 하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사가 좀 잘 됐나 모르겠네요. 아메리카노 500원, 아이스는 700원, 뭐 이렇게 초콜릿과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먹고 싶죠? 그렇죠. 아직은 안 돼요. 내일 저녁에 죽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만족하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돌아가셔서 더 맛있는 거 드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 계좌 있어요. 계좌가 있습니다. 택배로 보내드릴까요? 어떻게? 커피랑 여기 택배 좀 보내드릴까? 아무튼 보시고요. 이제 수련회 아이고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대전 DFC 가지장 가지원 여러분 힘내시고요. 캠퍼스 안에서 진짜 가지원 1명 이상은 꼭 낳고 졸업하는 DFC 제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중간 광고하고 나온 이나라 선교사입니다.